보통 이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이 물어보는데 물어보면 자꾸 시큰둥하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작품 할 때는 이제 기껏 다 얘기해놓고 제가 이제 다 얘기하면서 뭐 안 들으면 저기 뭐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제 무시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무시할 거면서 왜 물어보냐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어떤 속담처럼 물어보다 보면 이제 내가 생각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싸울 때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장점은 이제 어디 음악 연습을 하거나 이제 공연을 갔다 와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바로 이제 모니터를 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공연할 때는 잘 모르는데 가끔가다 이제 공연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집사람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모니터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사실 이제 모니터 듣다 보면 기분 또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듣는 게 이제 바로바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좀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은 같이 공연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가사 일이 좀 많아지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말씀 하세요. 네. 저희 장점은 일하고 들어와서 밥 해주고 애기랑 놀아주고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이제 공연 하고 나서 너는 뭐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 네, 아무리 부부라도 좀 기분 나쁜 그런 게 단점이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어요. 단점입니다. 창작이란 멈출 수 없는 도전이죠. 그래서 그냥 제가 창작을 않고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답습만 했다 그러면 아마 이제 붐붐이라는 이거는 창작 이제 타악 그룹을 아마 창단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다른 팀에 있을 때도 그 팀이 이제 창작을 하고 계속 도전을 하고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이제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거기에 이제 딱 정지되는 느낌이 되면서 제가 이제 거기를 나와서 이 생활을 그만두겠다라는 생각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부한테 창작은 사실 멈출 수 없는 이제 도전. 그래서 멈춘다는 거는 아마 이제 제 심장이 멎는 날에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신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네. 말을 좀 짧게 하고요. 저희가 연주를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부부 퓨전 선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디 갔죠? 네,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 둘이나 낳은 애엄마. 사실은 지금 둘째가 이제 65일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연주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몸이 상태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꼬셨습니다. 제일 같이 하자. 그래서 기꺼이 승낙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창작 타악 그룹이에요. 그래서 붐붐이라는 타악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시간 전에 노킹이라는 새로운 또 창작 한국 음악 저희 걸로 이제 대북 드시고 가죽악기를 많이 치는 거는 간단하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실은 저희 사회에 보시는 분이 저희 팀의 작곡하고 같이 공연하는 이제 피아노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저희가 창작팀인데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전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 음악에서 가장 타악기로다가 창작 음악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것 같아요? 누가 사물놀이라고 하는데, 예. 사물놀이라는 작품이 전통으로 알고 계신데 이건 창작 음악입니다. 우리나라 풍물이라는 한 100여 년 전부터
풍문이라는 그 일반적으로 노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음악을 음악이라는 말씀은 놀이를 김덕수 선생님께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공연화 시킨 거예요. 아까 젬베랑 똑같이 무대화 시켜서 창작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리듬들을 연주화 시킨 게 사물놀이입니다. 사물놀이. 그리고 가장 또 대표적인 창작 무용이 전통으로 알고 계시는 부채춤입니다. 부채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 분들은 상당히 빠르게 진화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음악인데 한 20년밖에 안 지났는데 한 100여 년처럼 느껴지는 음악이 되었어요. 이번에 부채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창작을 왜 하는지는 연주를 한 다음에 또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물놀이를 원래 4명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두 부부가 간단하게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각색을 했어요. 또 사물놀이에서 저희가 각색을 나름대로 해갖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몸이 좀 굳었습니다. 이거 버벅대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항상 이제 그 자랑을 하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붙이는 여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부부싸움을 절대 안 해요. 저 칼로 맞으면 저 실패 없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잘하고 말싸움을 막 하다가 제가 빨리 삽니다. 숟가락 같은 거 있으면 던지고 빨리 나가. 왜냐면 거기 앉아있으면 벽에 맞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서 김효연 씨였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왜 창작을 계속 하냐면 한국 음악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악기도 많지만 제가 이제 장구를 대학교 때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고. 그래서 원래 전자공학부 때 저희 공고 전자과라서 방송 그때 이제 정보통신과 전자공학을 전공하다가 대학교 풍물패에 들어가면서 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딱 장구를 치는 순간 이게 내 인생의 길인 것 같다. 그래서 수업을 안 들어가고 계속 뭐라 그러죠? 대출서 대출해가지고 돈 빌리는 거 말고 대출하고 매일 와서 이제 장구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이런.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전문으로 이제 해외에 가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을 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사물놀이가 창작 음악인데 전통으로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어느 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전통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많이 좀 그래서 사물놀이 공연을 하면 저 많이 봤는데 하고 외면을 하세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퓨전 이렇게 북을 치면 새로운 난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이제 가려고 해요, 사실은. 창작을 통해서 이게 한국 음악이고 이게 사물놀이에서 발전이 돼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외국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고 창작을 하다 보면 쉽게 가야 돼요. 어렵게 가면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쉬운 음악을 통해서 다시 원류인 전통을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구가 배우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나는 그래서 내려야 되고 옆으로 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장구라는 악기도 우리나라 악기인데 사실 아까 이제 젠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프리카에서 음악이 넘어왔어요.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사실은 모든 문화가 들어왔는데 젠베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에만 상륙을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쪽으로 젠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아시아잖아요. 근데 젠베가 한국에서 장구를 잘한 거예요. 모양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작 활동하면서 장구를 개량해서 북을 만들었는데 젠베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모양이 젠베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창작이라는 게 너무 도가 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느 순간 한 6, 7년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항상 국가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록됐고 문화유산이 어쩌고 국악이 어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객들이 외면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보조 이런 거 외에는 그래서 사실 음악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악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창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 분들은 깽가리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깽가리를 치면 상당히 싫어하세요. 네, 상당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창작 활동할 때는 깽가리 많이 안 쳐요. 재미난 부분에서 깽가리를 쳐서 이게 시끄럽지 않은 악기구나라는 게 전달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분들이 깽가리라는 악기를 다시 이해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창작 활동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밤새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면서 밤새 얘기하고 3시간, 4시간, 새벽까지. 그래서 다음에 시트브를 올라이트 한번 술 먹어가면서 졸리면 자다가 딱 깨서 또 얘기하다가 지치면 또 한번 막게 한번 연습하고 이런 거는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죠? 짧게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창작을 활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창작은 사실은 멈출 수 없는 도전입니다. 도전. 그다음에 저한테 타악이라는 거는 심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심장이 멈춘다는 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저는 준우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악기입니다. 뭐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여자를 만나서 살면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는 없어도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집에서 맞을 수도 있는데 음악이라는 거는 저한테 사악이라는 거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거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중간에 한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 여자를 다루는 장면에서 사실 이렇게 또 칭찬 한번 다시 해줘야 돼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창작,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의 악기를 갖고 그래서 진짜 신세대도 신세대도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창작 음악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욕구입니다. 그래서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작품 뭐 질주라는 작품인데 사실 이게 대본 작품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작품을 갖고 올까 말까 하는데 갖고 오면 저희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너무 무거워요. 엄청 큰 부기라서 그래서 오늘은 짧게 다음 기회에 온라인 할 때는